이 세상은 힘이 곧 정의인 잔혹한 무림이다. 약자는 짓밟히고 강자는 군림한다. 그리고 여기 가문의 수치라 불리며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한 남자가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다. 이것 좀 보라고. 우리 위대한 강 가문의 장손께서 진흙을 트시고 계시네. 야, 강진호, 거기서 자는 거냐? 아니면 무서워서 죽은 척이라도 하는 거냐? 그의 이름은 강진우. 태어날 때부터 단전이 깨져 있어 길을 모을 수 없는 이른바 폐기물이다. 그는 오늘 사촌형 강철에게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너무 춥다. 뼈가 전부 부러진 것 같아.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신이시여, 정말 당신이 존재한다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야, 이 쓰레기야! 내 말이 안 들려? 대답을 하란 말이다. 감히 본가 소속인 내가 말을 거는데 무시해? 아직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강철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다. 빗소리에 묻혀 강진우의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밤이었다. 주간의 하인들은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이 참극을 외면할 뿐이었다. 아프다. 이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아. 정신이 흐릿해진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쓰레기로 살다가 쓰레기처럼 죽는 건가? 채, 재미없게 시리. 벌써 기절한 거야? 정말 약해 빠진 놈이라니까. 야, 너희들 이놈 들어다가 뒷산에 던져버려. 늑대 밥이라도 되게 놔두라고. 그렇게 강진우는 차가운 빗속에 버려졌다.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었고 체온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태고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 수만 년 전 천계와 마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적인 존재, 고대 마신의 기억이 죽음의 문턱에서 강진우의 욕체를 통해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냐? 감히 본좌의 잠을 깨우는 놈이. 아니, 내가 인간의 몸에 갇혀 있었단 말인가? 이 나약하고 비참한 육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강진우의 기억과 고대 마신의 기억이 충돌했다. 멸시받던 기억, 구타당하던 기억,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 둘었던 기억이 하나로 섞여 들어갔다. 그것은 혼돈이자 새로운 탄생이었다. 그래, 기억났다. 나는 천마였다. 배신자들에게 당해 윤회의 고리를 떠돌다 이 녀석의 몸에 들어온 것이로구나.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여.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던 피가 역류하듯 끌어올랐다. 깨진 단전, 막힌 기열, 고대 마신에게 그딴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놈들이 나를 쓰레기라 불렀나? 감히 벌레 같은 것들이 신을 능멸했어. 좋다. 이 몸의 원한 본좌가 진이 갚아주마. 피의 축제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철과 그의 패거리들은 킬킬거리며 뒷산으로 향했다. 강진우의 시체를 확인하고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꿈에도 몰랐다. 아예 시체 썩는 냄새 안 나냐? 늑대들이 벌써 다 파먹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괜히 시체 치우느라 옷 버리기 싫단 말이지. 어디쯤 버렸다고 했냐?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시체가 없었다. 대신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한 남자만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기이한 보라색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뭐야, 강진우? 내 이놈 아직 살아있었던 거냐? 끈질긴 놈 같으니라고. 어제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럽구나. 아침부터 지저대는 개미 새끼가 있어 명상을 방해하다니. 내 놈은 죽음조차 아까운 미물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뭐? 뭐라고? 개미? 미물? 이 미친 자식이 진짜 돌았나? 야, 저놈 당장 끌어내려서 다리를 분질러버려. 이번엔 진짜 숨통을 끌어놓겠다. 하인 2명이 몽둥이를 들고 강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었고 강진우는 병약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상식과는 전혀 달랐다. 귀찮게 하는군. 가자! 夸강, 굉음과 함께 달려들던 하인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튕겨나갔다. 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나무에 처박혀 피를 토하며 기절해버렸다. 헉, 이게 무슨?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요술이라도 부린 거냐? 내 놈은 단전이 깨진 폐인이잖아. 키를 쓸 수 없을 텐데. 단전? 고작 인간들이 만든 그 조잡한 그릇 따위가 나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온몸이 무기이자 세상의 기운 그 자체다. 오지마. 내가 누군지 알아? 장로님의 손자라고. 나를 건드리면 가문 전체가 너를 죽이려 들 거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어제는 그렇게 위풍당당하더니 지금은 꼴이 우습구나. 네가 말한 가문? 장로? 그딴 것들이 내게 위섭이 될 것 같으냐? 네 죄는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 강진우가 손에 가볍게 들어올렸다. 그러자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살기, 순수한 사리가 형체화되어 강철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그때였다. 숲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선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날아들었다.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기울여 그 공격을 피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더 숨어 있었구나. 나오거라. 숨어서 지켜보는 취미라도 있는 것이냐? 숲속에서 나타난 것은 강가문의 호위무사였다. 그는 강철을 몰래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뒤따라왔던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진우를 노려보았다. 호위무사, 저 미친놈을 죽여. 빨리 내 목을 조르려고 했어. 저놈은 마귀야. 호위무사는 삼성무인이었다.
일반인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고수다. 그는 단숨에 검을 뽑아 강진우의 심장을 노리고 쇄도했다. 죽어라 폐기물. 검술이라 형편없군. 빈틈이 100군데는 보인다. 예전 같으면 손가락 하나로 튕겨냈겠지만 지금 육체로는 조금 움직여야겠구나. 강진호는 검을 피하는 대신 맨손으로 검날을 잡았다. 챙 하는 금소금과 함께 호위무사의 검이 멈췄다. 호위무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이게 너희가 자랑하는 무공인가? 어린아이 장난감 칼싸움 수준이구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강철검을 맨손으로 부수다니 호위무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내공을 익힌 고수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짓이었다. 눈앞의 존재는 강진우가 아니었다. 도망칠 생각 마라. 내 구역에 팔을 들인 이상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건 오직 내 허락을 받은 자뿐이다. 그리고 너희 둘은 허락받지 못했다. 그날 숲속에서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잠잠해졌고 강진우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산을 내려왔다.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몸이 근질거리는군. 이 정도 운동으로는 몸을 푸는 것조차 안 돼. 가문으로 돌아가면 더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기대되는구나. 강가문의 연무장, 수많은 제자들이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정문이 열리고 죽은 줄 알았던 강진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연무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저거 강진우 아니야? 귀신인가? 분명 어제 죽도록 맞아서 시체가 됐다고 들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익숙한 풍경이군.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저 눈빛대.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을 공포와 경외로 바꿔주겠다. 그때 2층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이 있었다. 강철의 할아버지이자 가문의 실세인 대장로였다. 그는 손자를 찾았지만 손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장로, 네 손자 녀석이 산책을 갔다가 길을 잃은 모양이더군. 내가 친절하게도 그 녀석의 짐을 좀 덜어주고 왔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강철이 아끼던 옥패였다. 피가 묻은 옥패.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대장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내 놈이 철이를 해친 것이냐? 천한 것 주제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대장로가 소리치자 주변의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아들었다. 죽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덤벼라. 한꺼번에 오든 하나씩 오든 상관없다. 오늘 이 연무장을 너희의 피로 씻어주마. 싸움은 순식간에 시작되었다. 10여 명의 무사들이 창을 찌르며 달려들었지만 강진우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다. 그는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있었다. 느려. 너무 느려. 하품이 나오는구나. 이게 너희가 평생을 바쳐 수련한 무공인가? 쓰레기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실력이었어. 폭, 과직. 강진우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뼈가 풀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무기를 쓰지도 않았다. 오직 맨주먹과 발차기만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 몸의 근육이 비명지르는군. 아직 고대신의 힘을 1알도 쓰지 않았는데 한계가 오다니. 빨리 단전을 재건하고 육체를 강화해야겠다. 하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그저 압도적인 학살극이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연무장에 서 있는 사람은 강진우 단 한 명뿐이었다. 바닥은 신음하는 무사들로 가득 찼다. 대장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놈은 분명 단전이 없는 폐인이었는데 어떻게 내공도 없이 저런 괴력을, 혹시 마공을 익힌 것인가? 이제 내 차례다 늙으니 내려와라. 네가 그토록 아끼던 손자가 지옥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 상봉을 시켜주지. 대장로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2층에서 직접 뛰어내렸다. 쿰! 그가 착지하자 바닥에 돌이 깨지며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오성무인의 위험이었다. 호호, 오성이라. 이 시골 구석가문 치고는 제법이구나. 하지만 내게는 그저 좀 더 튼튼한 샌드백일 뿐이다. 대장로의 검엔 푸른 검기가 서려 있었다. 닿기만 해도 살이 베어나가는 검기. 그는 망설임 없이 필살기를 사용해 강진우를 베어버리려 했다. 파천검무. 검기? 귀엽군.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고대신권 제일식, 풍권. 주먹과 검기가 충돌했다.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연무장을 덮쳤다. 사람들은 눈을 뗄 수 없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대장로의 명검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강진우의 주먹은 대장로의 명치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 이 주먹이 닿았다면 내 심장은 터졌을 것이다. 왜 멈췄는지 궁금하냐? 죽이는 건 너무 쉽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살아서 겪는 지옥을 선사하겠다. 강진우는 손가락으로 대장로의 단전을 툭 쳤다. 파사삭. 작은 소리였지만 대장로에게는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평생을 모아온 내공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이제 너도 나와 같은 폐기물이 되었구나. 힘없는 자가 겪는 설움을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복수다. 연무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가문의 2인자가 단 일격의 폐인이 되었다. 아무도 강진우의 앞길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전설의 귀환이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내 힘을 되찾고 나를 배신했던 1000개의 놈들에게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 세상 전부를 집어삼켜주마. 그날 밤 강가문의 가주가 급히 귀환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연무장과 폐인이 된 대장로를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강진우를 불렀다. 가주와의 대면. 예전 같으면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강진우였지만 지금은 가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가주는 강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패기에 압도당했다. 가주님, 할 말이 있으신가요? 저를 벌하시려거든 지금 하십시오. 물론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가주는 침을 삼켰다. 그는 직감했다. 눈앞의 청년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아이가 아니다. 가문을 부흥시키거나 혹은 멸망시킬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결국 가주는 강진우를 처벌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에게 가문의 비전 무공사가 보관된 장경각 출입 권한을 주었다. 강진우의 힘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나를 이용해 세력을 키우시겠다. 좋지. 서로 이용하는 관계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인간들의 무공 따위 관심 없지만 정보는 필요하니까. 강진우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천 권의 무공 비급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책을 읽는 대신 책에 담긴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역시 인간들의 지식은 얕아. 하지만 이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군.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신의 육체를 완성해볼까. 며칠 후 가문대학 무술대회가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다. 인근의 모든 가문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 강진우의 이름도 명단에 올라 있었다. 다른 가문들은 비웃었다. 간 가문이 미쳤군. 폐기물을 내보내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상대는 인간이 아닌 재앙이라는 것을. 무술대회라. 좋은 사냥터가 되겠군. 내 힘을 시험해볼 모르모트들이 제 발로 찾아온다니 환영해줘야지. 대회 당일 거대한 경기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모였다. 첫 번째 시합, 강진우의 상대는 독사라 빌리는 잔인한 살수였다. 독사는 시작하자마자 독침을 날렸다. 비열한 수법이었다.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지만 강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독침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녹아버렸다. 독? 고작 이 정도 독으로 나를 해하려 했나? 나는 만독불침의 몸이다. 진짜 독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강진우가 내뿜은 보라색 안개가 독사를 덮쳤다. 독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경기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단 3초. 시합은 3초 만에 끝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폐기물의 반란? 아니, 이것은 학살의 예고였다. 다음, 기다리기 지루하군. 할 수 있다면 전원 다 같이 덤벼라. 시간을 아끼고 싶으니. 그의 오만함에 분노한 다른 참가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규칙 위반이었지만 심판도 막을 수 없었다. 1대 10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좋아, 아주 좋아. 이제야 좀 몸을 풀 수 있겠군. 자, 지옥행 급행열차에 탑승한 것을 환영한다. 그날 사람들은 전설을 목격했다. 춤추듯 적들을 유린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무대를 지배하는 마신의 모습을. 강진우의 이름은 대륙 전체에 각인될 것이다. 이것으로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기다려라, 1000개의 위선자들아. 내가 곧 가겠다. 고대 마신의 환생, 폐기물에서 최강자로 거듭난 강진우. 그의 발자취는 이제 피와 전설로 쓰여질 것이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라.